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이강인 선수 내일 밤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 12라운드 경기가 있죠. 이 경기 마치면 PSG 파리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목요일날 새벽 파리 홈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아스날과의 2차전이죠. 파리는 작년 챔스 초반에 아스날과 이미 만나서 2대0 패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이강인 선수 풀타임 뛰면서 평점 2위에도 오르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팀은 패배했었죠. 그 아스날 이번에 4강에서 다시 만나서 굉장히 기분 좋은 복수를 하면서 1대0 승리 1차전에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유럽 언론이나 스포츠 분석 예측 회사들도 PSG 파리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죠. 4강전 1차전 이전에는 우승 후보로서 아스날을 굉장히 유력 후보로 첫 번째로 꼽았었는데요. 31.3%의 확률로 아스날이 챔스 우승한다 이렇게 봤었고요. 바르셀로나가 27, PSG 파리 22%, 인테르가 19%였습니다. 근데 1차전 후에 완전히 바뀌었죠. 4강 1차전 경기 후에 PSG 파리가 무려 42%로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르밀란 26, 바르셀로나 21, 아스날은 급추락해서 11%로 꼴찌에 이르렀죠. 그만큼 이렇게 PSG 파리가 경기력도 결과도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유럽 전체의 반응입니다. 이는 현재 시즌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 엘리케 감독의 선수 로테이션 덕분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부상 없이 프레시한 상태의 이 베스트 11을 중요한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감독에게 최고의 이점이고 상대팀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장 통해서 이렇게 무한 압박을 경기 초반부터 끝까지 내내 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이는 엘리케가 그만큼 선수들을 굉장히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잘 분석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아스날과의 1차전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70분경에 덴벨레가 이렇게 굉장히 근육 쪽에 통증을 느껴서 70분 만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바르콜라와 교체돼서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덴벨레가 불과 겨우 후반 70분에 교체돼서 나왔다는 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렇게 허벅지 쪽 햄스트링 통증이 느껴져서 부상 우려 때문에 교체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 열리는 이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1 경기에서도 덴벨레의 출전이 굉장히 미지수고 불투명한데요. 일반적인 프랑스 언론들 견해로는 휴식을 취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리 자체적으로 시행한 어제 목요일날 시행한 훈련에서도 덴벨레는 불참을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또 국내 언론에서 덴벨레의 부상이 3주가량 걸릴 거다. 굉장히 챔피언스리그 아스날과의 4강 2차전에는 나오지 못할 거다. 그래서 마치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선발에 이렇게 출전할 걸로 가능한 듯이 보인다.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건 아닙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덴벨레가 초기 검사 이후에 추가 정밀 검사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내용은 이렇게 추가 정밀 검사가 없었다는 건 경미한 통증이지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큰 부상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스트라스부르전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아스날과의 4강 2차전에서는 덴벨레가 다시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게 객관적인 견해지요. 내일 밤 경기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는 두에나 바르콜라나 하무스 등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일 것입니다. 내일 밤 열리는 이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 이후에 4일 만에 또 아스날과의 2차전이므로 약간의 변화는 내일 밤 경기에서 주겠지만 이렇게 아스날과의 1차전 경기에서 굉장히 무리한 선수들을 빼고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전조를 좀 내세우고 한 60분가량에 또 빼주고 이렇게 교체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또 플랜으로 가져가지 않겠나 그런 양상이고요. 아스날과의 1차전에 또 무리하지 않았다면 그런 선수들은 또 먼저 내보낼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이 쉬어도 이 경기 감각이 또 떨어져 버리면 또 중요한 경기에서 아스날과 2차전에서 굉장히 선수의 경기를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리그1 리그 무패 우승도 이미 깨졌고 엘리케 입장에서도 또 최대한 챔스에 초점을 맞춘 그런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편 약간 씁쓸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아스날과 2차전에서도 좀 선발을 기대하기보다는 최대한 교체 활약 쪽으로 이렇게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좀 더 이번 여름에 좀 더 가속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누구보다도 이 경기에 못 나서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그런 부분을 제일 체감하고 있을 것이고요.
PSG 파리가 아무리 빅클럽이고 연봉이 굉장히 높고 타이틀도 다수 획득한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자신이 선발로 뛸 수 없고 또 주전으로 활약할 수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지요. 아무래도 축구 선수는 어떤 운동 선수라도 마찬가지지만 뛸 수 있을 때 자기가 뛸 때 가장 행복하고 또한 이제 24세 이강인 선수가 이제 24세가 됐는데 축구 선수로서 이 전성기가 27세나 28세 요 정도가 이제 전성기가 바로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약 3년가량이 남았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3년이 전성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3년 정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강인 선수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만큼 선수로서의 가장 전성기로 올라가는 가장 자기 포텐을 터트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만이 경기에서 뛰고 또한 자기 포지션에서 성장을 해야지 진짜 나중에 전성기에 올라갔을 때 기량이 팍 터지고 꽃 피우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포텐셜을 퍼센트 꺼내면서 자기의 최고의 재능을 다 터트리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전성기로 진입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타이틀은 많더라도 B클럽에 남아있으면 타이틀은 많더라도 팀의 핵심은 아니고 또 주전조 체력 안배용의 선수였다는 그런 식의 혹평이나 굉장히 평가 절하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 윙 자리에서는 크비차나 뭐 덴벨레, 두에, 바르콜라 다음에 이강인 선수 체력 안배용으로 또 쓰이고 또 레지스타 자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시기인데 또 비티냐, 네베스가 있고 파비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나 뭐 에메리 이렇게 체력 안배용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 전성기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재능도 꽃피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 축구 판도가 점점 더 많은 경기가 펼쳐지고 점점 더 경기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도 이렇게 확대가 돼서 경기 수가 늘어났고요. 클럽 월드컵도 이렇게 확장이 돼서 여름에 또 선수들이 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 또 파리 일원으로서 뛰어야 되죠. 그리고 또 월드컵도 경기 수가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A매치도 또 늘어나고 예선도 늘어나고 본선도 경기 수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전체 축구 판도 자체가 경기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선수 교체와 체력 관리가 굉장히 점점 더 앞으로도 중요하고 요구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 엘리케 감독이나 몇몇 감독들이 그 트렌드를 제일 빨리 맞춰가고 제일 큰 이득도 잘 이렇게 그 추세를 잘 따라가면서 제일 큰 이득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 선수나 팀의 이렇게 뎁스나 그런 중요도가 이렇게 축구판에서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엘리케 감독처럼 굉장히 그 트렌드를 잘 따르는 빨리빨리 캐치하는 그런 감독들이 이번 챔스에서도 아주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PSG 파리 구단이나 뭐 엘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내보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선수 개인으로 이렇게 PSG 파리에 머물면 성장도 굉장히 더디고 이 중요한 시기 전성기로 올라가는 이 시점을 버리게 되고 그냥 주전 체력 안배용 선수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도 절대 그걸 원하지 않을 거고요. 당장 이번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2경기 연속 이렇게 선발로 이강인 선수가 뛰면서 평점도 굉장히 좋았고 어시스트도 또 기록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리그에서 무패 기록 달성을 추구하고 있었고 또 아스날과 1차전 대비해서 경기를 했던 니스전 강팀 니스를 상대로 한 리그 한 경기에서는 5명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를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그리고 아스날과의 4강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도 교체로 나오지 못했죠. 90분에 교체한 에메리와 부상으로 교체된 덴벨레 2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명만 교체한 겁니다. 아스날과의 4강 1차전에서는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는 리그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쓰지 않았고요. 5명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더더욱 교체를 잘 안 했죠. 평소에도요. 주전조로만 철저하게 사용하고 거의 교체를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엘리케 감독입니다. 사실 이 선수 로테이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주전조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리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5대 리그 중에서 리그팀, 경쟁팀들이 약한 프랑스 리그라 더욱더 가능한 것이기도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빼고 5명을 보통 잘 교체하는 그런 엘리케 감독의 리그한 모습이죠. 결론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PSG에서의 이런 입지 변경을 기대하기에는 앞으로도 또 다가온 시즌에서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번 여름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이적 적기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또한 다행히 영국 쪽에서 꾸준한 관심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더욱더 기대해 볼만하죠.
이강인 선수 측의 이렇게 의향도 그쪽에 가까울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리그가 이강인 선수처럼 현재 파리에서는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롱볼이나 크로스를 받아줄 선수가 거의 하무스, 가끔 나오는 하무스 빼고는 전무해서 더욱더 힘든데, 영국 리그는 아무래도 이 헤더나 장신의 선수,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크로싱을 날려서 어시스트를 쌓는 모습도 이 라리가 뛰었을 때 마요르카에서 그런 모습을 또 한번 영국 리그에서 연출하기도 쉬울 거고요. 중앙 쪽으로 이강인 선수가 중앙롤에서 훨씬 더 강점을 나타내므로 중앙에서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하고 패스로 찔러주는 모습을 영국 리그에서 또 굉장히 기대하기 훨씬 좋겠죠. 파리에서는 그렇게 뛰기가 사실상 힘들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이 선수들의 포지션 경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또 한 시즌 남는다면 엘리케에게 일정 부분 면담을 통해서 진지한 대화를 최소한 해봐야 됩니다. 시즌 끝나고요. 윙보다는 중앙 쪽 롤이 내 롤이다. 윙보다는 내가 가진 툴들이, 자원들이 중앙에 적합하다. 그리고 난 원래 중앙에서 뛰었었다. 그 마요르카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뛰던 모습만 보고 날 측면에 한정시키지 말고 지금 이렇게 테스트 한번 했듯이 레지스타 위치나 뭐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 조금 더 윗선에서 뛰는 그런 중앙 미드필더로 나를 활용해 달라. 내가 활동량이나 수비력이나 그런 부분을 내 스스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늘릴 테니까 파비안이나 비티냐 이렇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좀 지켜봐 달라, 주목해 달라, 그리고 기용해 달라. 그런 얘기라도 최소한 만약에 파리에 남는다면 면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길이고 힘든 부분이고, 차라리 영국 쪽으로 이렇게 이적을 모색해보는 게 객관적으로 나을 선택이 되리라는 게 객관적인 견해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교체 출전할 수 있을지, 선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당장 또 내일 밤 경기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강 경기 살펴봐야겠고요. 경기에 나와서 엘리케 감독에게 뭔가 좀 시위성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번뜩이는 모습 좀 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챔피언스리그 4강 아스날과 1차전 후에 경기 주요 이슈, 그리고 덴벨레의 부상 이슈, 그리고 그 부상과 연관된 이강인 선수의 출전 가능성, 그리고 이강인 선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강인 선수 오늘 밤 경기 나와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고요. 이제 시즌 말미고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신의 행보도 앞으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달아봤고요. 그럼 오늘 우리 축구라리가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어서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또 재밌고 알찬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